안녕하세요, 기자 최훈민입니다. 요즘 약간 모자 보여주는 거에 맛이 들여가지고 옛날에 지나가다가 샀는데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모자를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라코스테에서 나온 그 꿀벌 모자야. 꿀벌 모자. 이거 보면 옆에서 보면 꿀벌 모자야. 제가 스트라이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나가다 샀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비닐을 쓸 수가 없어. 좀 쪽팔려. 그래가지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던 건데 창고 뒤지다 찾았어요. 이 모자가 계속 나오네. 이 엄마랑 나랑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모자가 계속 나와. 뭐야 이게.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으면 커뮤니티라는 서비스가 생겨요. 제가 무슨 글을 올리면 뭐 댓글을 달 수 있는 뭐 그런 게시판 같은 게 생기는데 유튜브가 되게 짜. 그리고 약간 인센티브를 줘. 이 새끼들. 유튜브가 엄청 똑똑해요.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니까 미션 같은 걸 계속 준단 말이야. 이 똑똑한 거지. 역시 미국 자본주의는 짱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겨가지고 기자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궁금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왔는데 뭐가 있나 볼까. 웬만한 거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 성격이 그래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뭐 자소서 같은 것도 봐달라고 하면 다 봐주고 다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노예야. 성격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 그러니까 빨리 올리란 말이야. 자, 봅시다. 오늘은 일단 이걸 할 거예요. 여기 새벽 K님이 이런 질문 올려줬어요. 저번에 논술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상식 시험 준비는 어떨까요? 아니면 면접 팁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다들 논술 작문에 시간을 대부분 썼고 그 덕에 필력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요. 정작 다른 거에서 실수하는 사람을 종종 봐요. 이렇게 왔어요. 저는 기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분석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시험 볼 때도 애들 대부분 그랬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작년에 언론사 시험 나온 걸 총정리를 쫙 해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언론사가 어떤 시험을 받고 거기에 뭐가 나왔고 이거 전형을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그 언론사가 언제쯤 시험을 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시험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는 논술, 장문, 시사상식, 면접, 뭐 현장 취재 이렇게 뭐 5개 정도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필기시험이잖아요. 다른 건 그냥 다 하면 돼. 근데 필기시험이 어렵잖아요. 근데 필기시험에 논술만 보는 데가 있고 논술 장문 2개를 다 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정리를 해요. 근데 어떤 회사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논술이에요. 논술은 무조건 다 보잖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논술이에요. 논술만 잘 쓰면 돼. 그리고 뭐 장문도 되게 중요한데요. 장문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습한다고 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타고난 감이 있고 그리고 운이 좀 맞아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그 되게 작은 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장문을 되게 잘 써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논술만 보는 회사도 수두룩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논술만 보는 회사를 다 각계격파해서 다 두들겨 팬 다음에 그냥 그 회사 중에 가장 좋은 데를 붙겠다는 마음으로 원래 시험을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사상식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사상식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조중동 애들도 이거 붙을 때 시사상식 열심히 했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시사상식 책 최근 거 한 2-3개월치를 쭈룩쭈룩 다 풀어본 다음에 딱 포인트 잡아서 간다고. 대부분 그래요. 반타작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생각해봐요. 기자를 뽑는데 시사상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 근데 취재하고 어떠한 사안을 바라보는 그 눈은 네이버에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럼 중요한 게 뭐야? 시사상식이겠어?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시사상식은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에 쭈룩쭈룩 보고서 중요한 거 요즘 트렌드 있는 거 몇 개만 포인트 잡아서 그냥 들어가라고. 어차피 걔들 다 50점에서 60점밖에 안 맞아요. 그거 다 맞는다고 붙는 것도 아니야. 당락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글쓰기 연습, 특히 논술 쓰는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최근 6개월 동안 이슈에 대해서 그냥 뭐 하면 뭐라고 나올 수 있게 논술을 그냥 모든 논제를 다 준비해 놓으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냥 다 때려 박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문도 그래. 장문은 1-2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그 쓰는 방식을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주저리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동아일보 시험에서 장문으로 점 하나가 나왔어요. 점 하나를 찍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장문을 하시오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걸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장문을 쓴다고 하면 뭐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장문에는 현실을 반영하는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뭐 생각해보면은 홍정욱이 7막 7장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에는 마침표가 1개도 안 들어가요. 자기가 거기다가 무슨 뭐
연속성이나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썼는데 마침표가 하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정욱의 이야기를 조금 써주신 다음에 이 사람의 지금 행보가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아닌가, 그건 홍정욱에게 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이야기도 같이 오면서, 그러니까 그런 글을 딱 보면 야 요놈 봐라, 이거 홍정욱의 7막 7장 그 오래전에 나온 책을 읽었네 하면서 호기심을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 글 자체가 이러면서 그 오래전에 쓴 책, 그리고 지금의 홍정욱 어떤 커리어를 밟아왔는지 뭐 이런 이야기로 썰을 풀면은 재밌잖아요. 이제 요런 글들이 사실 장문에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 돼요. 어떤 또 질문이 있었냐면, 논술에서 재밌는 글을 쓰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글이 재밌는 글인가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저는 재밌는 글이라는 게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 준비할 때는 G2라는 개념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G2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논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막 뭐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뭐 중국이 짱이야, 아니면은 뭐 미국이 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G2란 없다 이렇게 하고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첫 문장을 보면 G2란 없다라고 하니까 논제를 준 사람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럼 딱 봐도 뭐야 이 새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G2란 없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보통 Grade 2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둘이 상대가 좀 돼야 돼. 근데 상대가 안 된다고. 사실 미국이랑 중국은 GDP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 GDP 중에 내수 비중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걸 딱 찝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어요. 아니 미국이랑 중국이랑 자꾸 G2라고 하는데 얘네 둘은 게임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싸우는 애들이고 그냥 끝판왕들이 모여있는 데고, 중국은 그거를 팔로우업하는 리더십으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다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미국에 비해서 높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뭔 G2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서 저를 밀고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쓴 글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다른 글들은 다 사실 졸라 부끄러워져. 근데 그 글은 지금 봐도 되게 재밌고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질문자의 의도가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 그냥 뭐 이게 열심히 출제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던진다고. 이거 한번 해볼까? 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매길 수 있는, 그리고 띵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되게 재미있는 글이에요. 그런 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합니다. 그 시사상식 같은 거 그냥 50점 맞겠다는 각오로 그냥 대충 준비하시고 하루 이틀 전에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뭐 박문각이니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시사상식. 그런 거 대충 보시고, 중요한 거는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논술은 반드시 봐. 그 다음에 이제 장문을 보는 회사도 있는데 무조건 대부분은 논술을 본단 말이에요.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글이라는 건 출제자를 매기는 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누굴 선택하고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섹시하게 앞에서부터 다 쫙쫙 끌고 오는 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막 병렬식으로 뭐 이건 이거고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지루한 글 쓰지 마세요.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지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세요. 그게 재밌는 글이야. 다른 건 다 재미없어. 지루해. 3,000명이 다 똑같은 글 쓰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글 쓰다가 자꾸 막히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든가 전화를 주세요. 제가 욕을 졸라 해드릴 테니까. 난 욕 잘해. 그리고 당신들한테 도움되는 욕을 해준다고. 그럼 빠이. 열심히 하세요.